6월 1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한 개 경주가 배당이 좀 형성됐고 나머지 경주는 10배 이 언저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중막감이 확실한 경주 편성이 없었어요. 토요 경마에서는 이동화 기수가 쇄골 골절로 부상해서 바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안토니오 기수도 인기마들 또 전반부 경주만 하나 들어오고 후반부에는 좀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승환 기수 같은 경우는 전반부 경주에 들어오면 후반부 경주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수이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좀 잘 타줬습니다. 박성 토요경마에서 완전히 감을 한번 잡았습니다. 감 잡았기 때문에 이류경마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미스가 났던 부분을 제가 왜 미스가 났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류경마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말들이 다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난다 보면은 1분 23초대, 21초대, 21초대만 떼면 여기서는 우승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새벽불빛이 체중을 일단 빼야 합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불었는데 체중이 부니까 마지막에 한 발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안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3번보다는 더 센 마필은 6번마 비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마필의 장점은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수포를 했다는 겁니다. 직전 경주까지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라스트에 때렸는데 바로 다리 바꿈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국내산 6등급 온더풀 스위트라는 마필, 일요일 이경주에 출전한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로 빠르게 6위여서 완전 건조주로였거든요. 이 주로에서 1분 22초 8을 뛰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 편성 아시겠지만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는 추임마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번 경주가 외곽에 있는 8번마 집시퀸이 선행을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 자체는 3코너 중반부터 뭉칠 수밖에 없는 레이스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6번마 비트 레이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7번마 마이원이 되겠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직접 이번에 다시 한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을 뛰는 동안 상대들이 의외로 좀 강한 부분이 있었고 직전 경기 임다빈 기수가 2선에서 붙으면 선입에 붙으면서 스타트와 중속과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확실히 커버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마원도 일단은 여기서는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6번 비트레이스하고 7번마 마이원 이 두 마필 봐야 되고 8번마 집시킨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 이게 판단되는 마필이 8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6번마 비트레이서 이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요. 7번마 마이원도 괜찮다. 선행으로 가는 8번마 집시킨까지 인기마 3번, 1번보다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싱싱싱, 3번마 한평파이터, 여기에 8번마 대장별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8번마 대장별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김태희 기수가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기를 하는데 중속에서 끌고 가니까 선행을 가버렸어요. 지난번에 출장 중에 에이시 낙마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말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대장별이요. 서인석 조교사가 김태희 기수를 1승을 챙겨주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태우는 모습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이거 선행을 갔었으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대장별 이번에는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빠른 마필이 안쪽에 3번마 한평파이터하고 7번마 에지몽이 있는데 8번마 대장별이 충분히 외곽에서 무빙으로 뜰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자, 여기에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에지몽이 되겠습니다. 에지몽을 김초로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모래를 만든 조교를 합니다. 모래를 만든 조교를 해요.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엄청나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애지몽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고 마필이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월요일날 지금 뒤에다가 국내선 또 원더풀 루즈에다 뒤에다 대놓고 김초록 기수가 안경을 쓰면서까지 모래를 맞춰봐요. 이거는 뭐냐? 선행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면은 해볼만은 해요. 굳이 선행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8번 뒤에 따라 붙을 수도 있는 마필이잖아요. 조교 상태 이상 없고, 자, 이번 조교 때 따라가는 조교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7번마 애지몽, 요거에다가 일단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마 애지몽도 좋고 8번마 대장별도 둘 다 좋아요. 워낙에 내용 자체가 김태희 기수가 철저히 준비를 했고 주행검사 때 스타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밀고 가버렸고, 7번마 애지몽은 두 번의 경기에서 스타트 능력은 있었지만은 마지막 끝걸음에 아예 무너지니까 이번엔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1번마 싱싱싱이 되겠습니다. 23주의 공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고, 지금 4월 28일에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456kg가 이게 적정 체중인데 분명히 싱싱싱도 제가 봐서는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얘는 그냥 1번 게이트에서 7번, 8번이 쏘고 3번이 따라붙고 그 뒤에 1번이 싱싱싱이 따라붙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내선 5등급 럭키파워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럭키파워가 깨지는 부분 있지만은 싱싱싱도 상당히 좋아요. 1번만 싱싱싱 일단 봐야 됩니다. 제가 뭐 박재우 조교사 마방이 약간 하향세는 뜨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태는 이상 없다. 8번마 대장별, 7번마 애지몽, 여기에 1번마 싱싱싱 이렇게 3두의 마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좋은 마필은 8번이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애지몽, 김초록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기마들이 좀 불안합니다. 10번마 거센챔프하고 4번마 레몬블레이드가 일단 팔립니다. 10번마 거센챔프는 일단은 4번보단 더 좋아요. 일단 가능성이 있는 지난번에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부담량이 2kg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고 외곽 게이트입니다.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은 타이트할 수가 있어요. 외곽 게이트. 그리고 최근 박태종 기수의 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추임마들 갖고 4코너까지 좀 참고 타야 되는데 그렇게 참고 타는 마필들이 없어요. 종반에 또 3코너부터 넘어와가지고 마지막에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에 400m를 남겨놓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 쓰지 못하더라고요. 10번만 거센챔프고요. 4번만 레몬블레이드는 지난번에 거세수를 하고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레몬블레이드도 모래를 맞으면 말이 안 뛰어요. 모래를 맞으면 말이 주춤 거는 부림은 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출전을 해. 근데 지금까지 뛰는 모습에서 모습을 보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직전 경주의 모습은 실망이 크고요. 거세수를 했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은 안쪽에 1번마 문더스트가 되겠습니다. 문더스트 같은 경우는 박상우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마지막에 신영철 기수가 컨디션을 일단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또 기가 막히게 탑니다. 신영철 기수가 지금 조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범석 조교사님의 마방의 마필들은 일단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3월 24일 날 실격이 되고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4월 15일 날 다비드 기수가 스타트에서 일단 밀어봤어. 근데 마지막 끝걸음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더스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갈 수 있어요. 신영철 기수의 1번 게이트, 이 마필 자체가 예전에 13초 7의 스타트 타임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약 추진해가지고 13초 7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신영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 하겠습니까?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그냥 밀고 추진해서 가면은 문더스트가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이 레이스 자체가. 조교 길게 잘 해놨습니다. 준비 과정 좋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컨디션 이상 없는 모습이다. 말씀드리면서 신영철 기수의 따라가는 전개가 아닌 앞선에서 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마필 1번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겠고요. 8번마 넥스트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좋습니다. 터지면 8번입니다. 8번도 지금 국내산 2등급의 마필도 소아라리아라는 마필. 그러니까 오늘 뭐 더비 대상경주 있지 않습니까?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소아바리하고 마필하고 병합 했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넥스트 레벨도 이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넥스트 레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1번을 가장 세게 보고 4번하고 10번 중에는 10번을 세게 보고요. 8번마 넥스트 레벨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 8번을 배당 마필로 엮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1번마 문더스트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들입니다. 여기 뭐 5번마 드림스카이 이 마필 센 마필입니까? 지난번에 완전히 최적의 전배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대들이 조금 강한 부분은 있었어도 지난번에 끝걸음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5번마 드림스카이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았어요. 말의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6번마 제이모션 일단은 휴양 공백은 있지만 5번보다는 더 센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 보니까 마지막에 라스트 120m 지점부터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이에요. 센 마필 맞아요. 9번마 스마트별 얘는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성실인동은 지난번에 약한 편성을 맞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잘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11번마 한강질주 역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강한 조교를 시행했습니다. 나기두 마주의 마필 유승환 기수가 토요경마에서도 따박따박 떼들어 줬던 마필이잖아요. 11번 한강질주도 여기선 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번 4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5번마 드림스카이를 한번 걷어내고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싹 있는데 걷어낼 수 있는 마필들 싹 걷어내면은 적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기본적인 배당도 10배당 이상 떠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박수홍 4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 제대로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에이수리아는 지난번에 이 마필이 최선입니다. 최선의 말벌이에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다 보면 선행을 가서 정말 지어 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의 강도 조금 올렸지만은 부담량이 2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센 마필은 자체는 아니고요. 6번마 썬더블루도 바로 붙겠죠. 이건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또 선행으로 전개를 해야 돼요. 빅토아르 기수, 문정균 기수 둘 다 선행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들입니다. 이 선행 스타일이 좋아하는 기수들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번과 6번이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그레이지 차팟 지난번에 딱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신영철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졌고 비아리카라는 마필한테 5머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크레이지 팟이 라스트에서 딱 우수포를 바꾸면서 쭉 탄력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바꿈을 처음에 라스트 때 딱 와가지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는데 4코너를 놓고 한 150m 쯤 남겨놓고 딱 우수포를 하니까 쭉 뛰었어요. 걸음걸이를 쫙 뽑았다는 거죠. 7번마 크레이지 팟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봐서는 가장 센 마필은 그러니까 여기 뭐 2번, 3번, 뭐 6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으로 가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5번마 온두풀 퍼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성혁 기수가 선두권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 공백 휴양 제공을 받아가지고 원더풀 퍼즐을 딱 이 사정권에서 딱 뛰더라고요. 근데 말이 확실히 변했어요. 와, 이 정도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마필이 오버머 원더풀 퍼즐이에요. 자, 이번에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컨디션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55.5면 지난번보다 0.5kg 감량이 있더라면 5번마 원더풀 퍼즐가 가장 센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안쪽에 2번마는 경합에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마 크레이지 딥하다고 5번하고 원더풀 퍼즐하고 두 마필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5번마 원더풀 퍼즐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을 일단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곽의 11번마 거미블러가 되겠습니다. 약 추진하고 가는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합격에는 여유가 많았던 마필입니다. 얘도 모래를 맞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2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11번 막 거미블러가 충분히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 판단됩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다면 11번 막 거미블러도 이 레이스에서는 봐야 돼요. 일단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는데 5번 막 원더풀 퍼즐하고 11번 막 거미블러 이 두 마필 세게 보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막 이수리아는 지난번에 그게 최선이에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블루인디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3단 외곽을 돌았죠. 두 마리 밖으로 그냥 쫙 이렇게 돌아서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뭐 잘 뛰어줬죠. 디모션하고 차돌런 상당히 뭐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붙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직전 경주하고의 전개 자체가 딱 직전 경주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9번마 블루인드 같은 경우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3번마 브레꽃도 있고 여기에 7번마 캠프세이버도 있고 8번마 용비서울도 있고 안쪽에 의외로 좀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전개 운이 9번은 잘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3번마 브레꽃 같은 경우는 임다변 기수, 조인공 기수가 타고 국내선 5등급 안말 경주에 출전해가지고 얘가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규 기수를 불러가지고 감량 기수를 태워놨더니 또 안 돼. 농땡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 마필은 이상규 기수가 탈 능력을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금요일날 조교일날 조교가 없어요. 브레꽃도. 9번과 3번은 센 마필이 아닙니다. 9번과 3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조교 강도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마방에서도의 자신감도 있고 기수도 괜찮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해볼만 해요. 근데 이 레이스가 국내에서 5등급 경주 편성인데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번에 스타케이도 일단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얘도 이제 컬러 점프 라인이 5천만원짜리 경매가 마필인데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한번 딱 숨고리기를 했어요. 2번과 스타케이는 가져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2번과 9번에다 붙여서 한 방을 때리면 돼요. 박송 한번 임팩트 있게 배당 마필까지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기마 접종 경주로 판단됩니다. 8번마 LSI 코코. 지난번에 문성경 쓰고 약간 늑발을 했는데 그냥 외곽으로 빼가지고 그냥 쫙 넘어왔습니다. 중속에서 쫙 넘어와가지고 딱 이 외곽 뒤선까지 딱 붙었어요. 삼선 외곽이 딱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결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엔 다실바 기수를 기용을 시켰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서인석 쪽에서 마방하고 엄청나게 호흡을 잘 맞아요. 뭐 말들을 그냥 기가 막히게 타주고 있고 여기서 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뭐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번이 일단 중속에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마 세맥날에는 35줄 공백은 있는데 어깨 책찍만 떼고 합격을 했던 마필인데 컨디션은 일단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배당이 터진 다음에 1번이고요. 제번마 장비무지개도 지난번에 51에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56입니다. 56. 부담량이 5kg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439kg입니다. 마필 자체가 작아요. 이 작은 마필인데 부담량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은 7번마 장비무지개는 무조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마 장비무지개는요. 그렇다면 여기 뭐 9번마 비트러너도 체중을 확인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440kg대가 적정 체중인데 지난번에 8kg 빠지면서 무너진 부분이고 4번마 희망챔프도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안쪽 게이트고 그래도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김천호 기수가 이런 마필들 뭐 부산식으로 타면 되잖아요. 무빙식으로 그냥 갈아엎으면 돼요. 안쪽에 처박혀 있지 않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오면 되는 마필이 4번마 희망챔프입니다. 자, 일단 이번 7경주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8번마 LCI 코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9번마 어마어마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뭐 9번 게이트가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한번 제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마 어마어마는 지난번에 보니까는 유승환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모래를 만나면서도 말이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까지만 해도 이 어마어마를 자체를 문세영 기수가 조교할 때는 말을 제가를 몰려서 탔던 마필입니다. 제가를 몰려서 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요.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문세영 기수가 조교할 때는 이렇게 말을 꽉 물렸습니다. 제가를. 제가를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단거리형 마필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야 돼요. 놓아주는 거 보여줄게요. 이 모습입니다. 그 오수철 기수가 타고 지금 계속적으로 있었죠. 오수철 기수가 타고 요거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제가를 딱 물려서 탑니다. 물고 가게끔. 여유를 주지 않고 지금 쭉 물고 가게끔 하는 거예요. 고삐를 딱 물려가지고. 마리팅게를 딱 해가지고요. 이 마리팅게는 여기 목을 좀 내려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끌고 가게 하죠. 근데 유승환 기수는 고삐를 놓고 탑니다. 고삐를 좀 놓고 탔죠. 약간 헐렁거리죠. 그러니까 이 마필을 제가를 물리면 안 되는 부분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고르기를 하고 끌고 가게끔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를 놓고 가면 지가 숨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삐를 놓고 타는 겁니다. 탈렌탈로 놓고 타죠. 지금도 고삐 보십시오. 굽어갈 때도 그냥 가게끔 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요거 이제 패턴을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송문길 조교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교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거 좀 약간의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유승환 기수가 말을 차분하게 타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삐를 놓고 타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안 문들어주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먹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마필이, 어마어마가, 이 마필이 여기서 이제 먹힌다는 부분이고, 16번마 벌마스타는 얘는 이제 정도현 기수가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 혼자 뛰어야지 잘 뛴다. 말이 옆에 붙으면 말이 안 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6번에서 무리하더라도 무조건 선행시로 쏘겠다는 거죠. 무조건 선행성 옆에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른 마필들이 15번마 라운탑맨이 있잖아요. 이 라운탑맨을 넘어가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라운탑맨도 이 마필도 엄청나게 빠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스트제트보다 더 빨랐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나갔어요. 근데 16번이 15번을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스타트는 이거 빨라요. 그러면은 양동작전이 나와야겠죠. 15번 라운탑맨이 쏘고 안쪽에서 라운퍼스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6세의 마필이고 앞말이지만은 55의 부담량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다 57의 부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3번만 코스모, 7번 라운퍼스트 이런 마필들은 앞말들이기 때문에 부담량이 55예요. 그러면 직전 경주 58, 56을 띄워봤기 때문에 9번, 7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9번, 7번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한 마필만 더 보자면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요. 꾸준하게 조교 때 느낌이 좋았던 마필이 2번 마 모르피스가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A점입니다. 이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늦는 마필이 아닙니다. 예전에 취입으로 탔을 때도 있었고 최근 뭐 좀 더 앞선에 붙는 세력도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8세의 마필인데 딱 한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게이트가 너무 좋아요. 힘 소진하지 않고 외곽에서 15번, 16번 쏘고 9번 쏘고 7번 쏘고 그 다음에 2번 마 모르피스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마 코스모스 그 뒤에만 따라가면 돼요. 코스모도 스타트 능력이 처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번, 16번 쏘고 3번 쏘고 그 다음에 2번 마 모르피스가 그 다음에 따라가면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번 마 모르피스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9번, 7번, 9번, 2번 이렇게 두 방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영영삭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고 지금까지 모리를 안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선입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2번마 강력한 지검이 있는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선행으로 전개 시에 좀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2번마 강력한 지검과 3번마 영영삭스가 안쪽 바깥쪽으로 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기본기를 일단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선에서 2번과 3번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따당으로 끝나느냐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둘 다 라스트 끝걸음 자체가 약간 경합을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게 센 마필 자체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노리는 마필은 뭐냐면 6번 마 금빛마가 되겠습니다. 42조 이간호조구사 마방에서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지난번에 금빛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정희 기수의 실패다. 정정희 기수가 이걸 이렇게 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탔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금빛마가 취임평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23일 날 11번 게이트에서 꾹 잠고 있다가 라스트에 딱 한 발을 봤어요. 그랬더니 쭉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타냐 금빛마 18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스타트에 밀어보니까 중속에서 말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속에서 3코너 지점에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붙어버린 거예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붙어버리니까 마지막에 라스트에 걸음걸이가 아예 없어버리네. 근데 이마필 금빛마 같은 경우는 4코너까지 정말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추입은 6번마 금빛마가 하는 거예요. 거리 1300m 거리가 더 유리합니다. 추입형의 스타일이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싸우고 뒤에 꼭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6번마 금빛마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거의 뭐 힘쓰지도 않았고 정정희 기수가 실패했던 원인도 알게 있기 때문에 이간호 조교사가 지금 2주 만에 빨리 기승을 시켜가지고 정정희 기수 다시 태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 정정희 기수가 골인하고 나서 지하마 이제 마방에서 내리잖아요. 이간호 조교사한테 말했을 거예요. 아 이거 다시 한 번만 태워달라. 추입으로 타야 되는 마필이다. 초반에 밀었더니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막 금빛마 지난번에 실패한 원인을 알고 있는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 2주 만에 출전하는 것도 말에 힘을 쓰지 않았다 판단되기 때문에 6번 막 금빛마를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았습니다. 추천 경주 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퀵클리런. 요게 이제 인기 1위로 팔립니다. 하지만은 이 마필은 앞말입니다. 앞말. 그리고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게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이번에 조교 강도도 조금 뚝 떨어져 있고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겠지만은 견제를 받고 경합을 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9번은 화이트참.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이 9번 화이트참 역시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1번이 쏘고 9번이 바로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끝났냐? 근데 거기에 딱 끊기는 마필이 5번만 슈어한 데 있는 거예요. 1번 쏘고 5번 쏘고 10번 쏘고 5번을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 때문에 1번하고 9번을 보내놓고 따라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5번도요. 5번은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부담량이 410kg짜리인데 부담량이 55예요. 요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1번하고 9번보다는 5번이 더 좋아요. 제가 봐서는 5번이 더 좋고요. 일단은 1번과 9번이 앞선에 싸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레이스에서는 취마를 놓고 때려야 되겠죠. 지난번에 아쉬움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 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이고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포지션까지 딱 나와 있어요. 이 레이스 자체가 흐름이 자체가 의외로 좀 빠릅니다. 이 빠른 흐름에서는 맨바닥에서 추입하는 것보다는 사정권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이 더 유리해요. 그만큼 레이스 흐름을 제가 박수홍이가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한번 이번 마지막 경주 한번 1번 9번이 막권이 아닌 그 막권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번을 받치는 막권만 가져가고 확실히 좋아지는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마지막 10경주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6월 18일 일요경마 브리핑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확실히 채워내겠고 부상경마 역시 확실히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철저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